검찰 개혁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요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시대 때 검찰은 독재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네.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이슈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견해도 있었고요. 애초에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인식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합니다. 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도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항명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굉장히 괘씸하고, 특검이라는 것은 법과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고요. 예.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수사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하던 수사에서 도중에 손 떼고 여기를 이탈하겠다라는 것은 이 특검이라는 합법적인 국민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이 수사기구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고 괘씸하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맡겨? 야, 니네 수사, 기소 분리한다며. 우리 혼란스러워.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해야 돼? 어차피 돌아가면 우리 갈 집도 없는데. 이런 식의 지금 응석 부리기잖아요. 무슨 5살, 6살 애들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설켜 있어서 중압감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러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괘씸하고 오만한 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좀 구분해야죠. 특검이라는 이 수사기관과 지금 문 닫은 검찰청은 다른 기관입니다. 네. 엄연히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이고 이제 앞으로 달라질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혼란스럽다고 하는지 전문가인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싹 바꿔가지고 저희 정말 혼란스러워 이런다는 게 응석 부리는 것도 맞지만 되게 유치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분들 사실 다 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이딴 식이면 공무원의 자격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특검 수사의 어떤 이 포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클 거예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에 타격이 입는 건 뭐 이건 뭐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도 일단은 얼레고 달래는 식으로 좀 내가 이런 지금 조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중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저같이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도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다 아하. 잘라버리라고. 이럴 거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예. 저 살짝 저는 사실 이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살짝 걱정되는 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특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태엽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혹시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일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불안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가 부분적인 태업을 하는 것 같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전이 없고 접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나자마자 검찰 내부가 아니라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이 정도의 집단 항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 40명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기득권 집단들의 저는 오더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오히려 40명이잖아요. 저는 한 10명 정도는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특급 수사관들, 경찰에 있는 특급 수사관들 데리고 수사관들이 수사 못합니까? 수사 잘하지? 예. 그래서 수사관들이 얼마나 수사 잘하는지 니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니들이 하면 수사 잘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경찰은 수사 못하겠어? 한번 우리가 한번 베테랑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모습을 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명이 항명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웃기잖아요. 예. 칼럼도 보내고 그다음에 진짜 수사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진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낸다면 저는 그래. 그 예를 들면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잘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하나의 또 전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용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검 차원에서. 예. 굳이 뭐 여러 차원의 뭐 저희가 주춤거리거나 국민들이 어떡하지 특검들이 다 돌아간다고 한다는데 정말 이러다가 특검 수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욱 박사님과 생각이 동일한 거는 40명 중에 또 여기에 또 붙어가지고 특검 내부에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도 돌아가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주동자가 있을 거예요. 핵심적인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 내자 동참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름 다 받아오고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게 이 40명이라는 게 지금 특검의 인력을 전체 펼쳐놓고 보면 8개의 수사팀이 2개씩 의혹을 나눠가지고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수사팀만 항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수사팀 쪽에서 하나하나 모아서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주동자가 있는 문제죠.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국 내부에서 그 이제 비정규직 노조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는데 주동자가 항상 있어요. 주동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머릿수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돌려보내면 되죠. 그 물 흐리는 한두 명을 찾아서 핀셋이 필요합니다. 뽑아서 가. 버려. 그다음에 거기서 징계해. 검찰에서 징계해야죠. 이 정도 행위를 했으면 징계해야 되는 거죠. 예. 징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사건 사고를 쳐도 기소가 안 돼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지들은 깽판을 치는 거예요. 왜? 깽판 쳐도 우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 뒷배가 나 수사하다가 기소 안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00만 원 그 땅 때려가지고 기소 안 하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는. 전 이번 기회에 그들을 정확히 수사해서 기소도 하고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는 관행을 만들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특수계급이에요. 공무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또 되게 높게 들어가잖아.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거기서 예를 들면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번 참에 공무원은 똑같다. 우린 똑같은 인간들로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강고한 이재명 정부의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이 40명 중에
그 제일 수사를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는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수사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남다른 자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 낭중지추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뭐랄까 검찰권에 대한 어떤 자존심 이렇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40명 중에 그런 인물이 전체 다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잠깐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정 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귀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외에 버금가는 수사 역량이 좋은 뭐 이제 실제 경찰 출신의 뭐 변호사들도 있고 외부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잘 된 게 가만 살펴보면 김건희 특검은요. 자고 일어나면 뭐 의혹이 더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수사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검찰에 돌아가면 너 우리 검찰 문 닫는 마당에 우리 검찰 기 살려주고 왔구나 박수 칠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디까지 수사 마무리하고 왔니? 하다 말고 왔니? 이제 이런 여론도 분명히 그렇겠죠. 있을 거고요. 국민들의 시선은 그럴 겁니다. 중간 나고자 같은 그럼요. 이미지. 예, 그럼요. 예. 나중에 언젠간 진실은 다 밝혀지는데 이렇게 집단 항면의 주동자였다가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검사라고 아마 지탄을 받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내부에 뭐 전성배를 수사하던 어떤 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의 어떤 선동으로 인해서 이런 이번에 집단적인 항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싹을 잘라내자. 뭐 있었겠죠 아무리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40명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애들은 이런 거 계획 잘 짜거든요. 단계별로도. 왜냐하면 매우 정치화돼 있고 정무화돼 있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 알고 있고 되게 동물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동물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예.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특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국가적인 그럼요.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항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속가내야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제 말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단 하나 틀리지 않죠. 공무원이 특검에 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하, 그만두셔도 알겠습니다. 돼요. 예. 아주 딱 명료하게 정리해 예, 주셨습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돼 있어요. 권력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왜 그 특검은 수사권한 기소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깜짝 놀랄 그런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의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